우리는 한때 그저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인간의 두뇌는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 돌을 깎으면 날카로워지고 나무와 결합하면 창이 만들어지는구나. 창을 만들면 한 개인의 힘이 극대화해질 테니 이제 협력을 통해 그 힘을 더 키워나가야겠구나. 이때 인간은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호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 경험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후대에 전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도구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농업 시대에 접어들며 도구는 경작과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계와 기술이 노동력을 확장시켰으며, 정보화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사고와 창조의 영역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AI라는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선 미라 제작 과정에서 심장과 장기만 보존하고 뇌는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심장을 사고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뇌가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력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뛰어나지만 속도와 정확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항상 보완하려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AI라는 필연적인 도구를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며 인간보다 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뇌를 썩게 만들어 오히려 인간의 사고력을 악화시켜 결국에는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수학적 사고력이 퇴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AI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과정을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정보를 찾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력이 사라져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 잘못된 정보 혹은 오류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인간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단순히 도구의 편의성이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방법 문제는 아닐지 다른 시각에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와 관련해서 이른바 디지털 치매 현상을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에게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를 외워서 입력하지 않는 것처럼 AI가 약속을 기억하고 일정을 관리해 줌으로써 더 이상 기억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능력이 사라질 것을 걱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정보를 여러 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다면 이러한 과정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AI의 의존성이 높아져 AI가 당장 내 손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보를 직접 기억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퇴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챗GPT 등 인간이 사고하는 부분을 아예 인공지능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점점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를 무조건적인 답변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외부적 사고 촉진제의 역할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사고의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는 때로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명확한 구조 없이 흐름에 따라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윤리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자는 AI가 과연 인간처럼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물어봅니다. AI가 인간처럼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에 AI는 도덕적 결정에는 자율적 이성이 있어야 한다는 칸트의 논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사상 등 다양한 윤리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채택할까요? 여기서 윤리학자는 AI가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AI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도덕적 결정에는 감정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요? 비록 AI가 감정은 느끼지 못하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도덕적 결정에 감정이 빠질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자는 전제를 하나 둡니다. 그렇다면 AI가 특정 하나의 윤리 이론을 따른다면 인간처럼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AI는 감정에 대해 명확히 선을 두고 말합니다. 감정은 윤리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발로 차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한 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강아지가 고통을 느낄 것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거칠 수 없습니다. 윤리학자는 다시 입력값을 바꿔 감정 없이도 도덕적 규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전제를 둡니다. 하지만 AI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내린 후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단순히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을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윤리학자는 단순한 논리적 도덕 결정만이 아니라 감정과 도덕적 직관이 AI 윤리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부분적으로는 AI가 완전히 도덕적 주체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AI가 도덕적 주체다, 아니다 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쟁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AI가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어떤 데이터 값으로 입력시켜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AI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논리적 일관성을 점검하고 반론이나 질문을 서로 던져주기도 하면서 인간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논리적 맹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AI를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지적 파트너로 사용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변해왔습니다. AI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인간이 진화할지 아니면 결국 우리 사고의 일부가 되어 인간이 도태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